네, 안녕하세요. 이제 물체 검출 실습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검출 실습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efficient 오브젝트 디텍션 및 욜로 이런 파일을 제가 올려놨죠. 그 파일에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아마 생길 겁니다. 앞쪽을 풀면 아마 여기 데이터가 있고 메인이 있고 똑같이 리드미 파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이제 requirements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은 여기는 readme 파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me 파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욜로 v8 및 그 다음에 케라스 12를 이용해서 결국에 효율적인 객체 감지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풋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 파스칼 voc 데이터 셋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로부터 데이터는 실제로 여기 있는 파스칼 voc 데이터 셋을 활용을 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트리로서, 즉 폴더에 대한 트리로서는 데이터 밑에 파스칼 voc 그리고 vkit 요거 밑에 voc 207 그 밑에 이제 jpeg이랑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이 각각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거와 데이터와 같은 경로로서 메인 파일이 있고 텍스트 파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나콘다 파워쉘 프롬프트 상황에서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은 어디에요? 제가 가진 서버에서 실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가상 환경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했었던 것도 똑같죠. 그래서 AI 메딕을 똑같이 만들었고 똑같이 아나콘다 실행하는 것은 아나콘다 액티베이트 뭐 AI 메딕 하면 되고 그거로부터 결국에 아나콘다 설치하고 도 되고 막 한다고 해서 스테이시 정도 실행하는 것은 여기에는 파이썬 main.py를 실행을 하시면 결국에 리드미 파일이 결국에 끝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여기는 메인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는 파스칼 voc, 데이터 voc 7 안에, 어노테이션 안에 이런 식으로 XML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똑같이 XML만 있죠. XML 형식으로 쭉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XML 파일 하나를 열어보면 클릭해서 보면 아마 이렇게 앱이 떠요. 여기서 아마 메모장으로 열면 아마 열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XML 프롬프트를 이거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요 파일에 요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에 이런 식으로 다 안에 있는 정보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중요한 게 이제 XML이 결국에 데이터 그 정답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답 부분에 지금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박스 정보 x, y 그리고 이 x민 그러니까 민 값이랑 그 맥스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뭐 이런 정보들이 추가 있죠. 이런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걸 가지고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데이터 XML에 대한 예시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 서버에 옮겨놨고 거기에서 이제 요 상황에서 보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똑같이 requirement 텍스트 파일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 뭐 에러가 뜨네요. 바로 케라스 12가 요거 에러가 뜨는데 여기서 뭐 버전을 있으면 아마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해보면 대로 실행이 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되면 안되네요. 케라스 12가 없다라고 뜨니까 결국 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리퀘어먼트 텍스트에서 보면 이 케라스 12가 지금 버전이 안 맞았잖아요. 얘를 버전을 살짝 지우고 설치를 다시 해보죠. 이렇게 해서 설치가 보면 되긴 하겠죠. 하고 뭐서 리퀘어먼트 코어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설치가 된 것 같긴 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뭐에 실행을 해보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main.py를 누르면 케라스 12까지는 결국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지금 해서 지금 보면 뭐가 쭉 되네요. 그래서 VBAC에서 결국에 지금 아이가 이제 실행이 되고 결국에 루프고 실행해서 지금 보면 에폭이 5로 해가지고 이제 학습이 되죠. 좀만 기다리면 학습이 될 것 같긴 한데 기다려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서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뭐 결과값이 나오겠죠. 조금씩. 그래서 아직 안 뜨는데 좀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뜨고 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뭐 스킵 되면서 계속 이제 뭐
되면서 여기 쭉 뜨죠. 결국 이 BB박스, 바운드 박스에 대한 로스 값과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로스 값, 로스 값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990 결국에 지금 여기 학습이 되고 있는 거죠. 학습이 되고 나면 이제 연론적으로 이제 쭉 기다릴게요. 한 5회 정도 예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돼서 결과물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2분 정도 되는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이렇게 켜놓잖아요. 켜놓으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일 하다가 와서 보면 어느 순간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이야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이제 일일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죠.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이런 트렌드가 지금 보면 이 BB박스나 클래스 로스 같은 경우도 살짝 사실 좀 낮아지고 있어요. 보면 결론적으로 로스 값이 낮아지는 건 뭐예요? 학습이 잘 수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안에 그 값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지만 그거로부터 이 모델이 알고리즘이 잘 학습이 되는지 잘 학습이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원어폭 같은데 원어폭이 아마 2-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원어폭 정도에 제가 봤을 때 원어폭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어폭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다음 거는 이제 다음에도 학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관련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5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5초 정도 남았고 이 상태에서 쭉 지나가서 계속 학습되는 것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로스 값이 3점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죠. 로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려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상태에서 보면 아직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아마 서버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 그냥 메인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도 지금 더블 클릭을 했는데 컴퓨터가 워낙 이제 버든이 걸리다 보니 조금씩 딜레이가 걸리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인.점 내용을 킨 거고요. 결국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부분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지금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텐서플로어나 아니면 케라스 언더바 CB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에 바운드 박스랑 그 값들을 시각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스페셜 레이오, 이러한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러닝 웨이트, 그리고 F수, 그 다음에 그거 뭐 요런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스칼 VOC에 대한 클래스를 총 17개였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1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개군요. 20개에 대한 클래스 아이디를 결국 할당을 했고, 그 할당한 거에 대해서 결국 여기서 딕셔너리 딕트를 통해서 결국에 이 클래스 아이디스가 결국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매핑이 되는데요. 결국에 클래스 개수만큼 결국 받기 위해서 렌을 통해서 클래스 개수를 받았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 레인지를 만든 다음에 범위가 나오죠. 범위가 나오면 결국에 그거를 집으로 묶어가지고 이 딕트 형태로서 이 아이디스랑 결국에 매핑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 클래스의 딕셔너리 매핑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이 아이는 결국에 이제 클래스 아이디에 결국 1, 2, 3, 0, 1, 2, 3, 4 요거 값을 매핑을 시키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패스에 대한 이미지스와 그 다음 패스에 대한 어노테이션 정보를 각각 이렇게 정보를 할당을 하고, 할당된 거에 대해서 결국에 그 값들을 이미지와 어노테이션 된 거에 대한 정보들이 각각 불러오겠죠.
이 상태에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XML 이미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XML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노테이션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은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XML 파일스에 대해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불러올 건데, 이만큼 불러오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바깥의 부분에 소트가 적용이 됐어요. 얘는 XML이고 얘는 JPG인데요. 소트는 이제 그 파일들이 결국에 이제 주지박스 섞여가지고 그 쌍이 매칭돼서 학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파일들을 읽은 거를 여기에서 소트를 진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그 경로들을 합치기 위해서 파일 이름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경로랑 얘네들이 OS 패스 조인을 통해서 경로를 합쳐지게 되겠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for 파일 name이 결국에 OS 디렉터리에 있는 이 어노테이션 정보에서 계속 얘가 돌아가서 이 파일 name으로 결국에 하나씩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텐데, 얘가 이어져서 출력되는 거예요, 한 줄로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언제일 때, 여기는 이 end with로 이 XML로 끝나는 그 값일 때만 여기는 그 값들이 이제 OS 조인을 통해서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밑에 부분은 뭐예요? 똑같이 if 이 밑에 부분이 맨 끝에 있는 부분들이 결국 JPG인 경우에만 결국에 여기서 이 포문이 돌아갈 텐데, 이 포문에서 결국 얘가 패스로 넣은 거를 가지고 여기서 파일 네임이 나올 거고, 이 파일 네임에서 의해서 결국 여기는 파일 네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파일 네임에서 결국 여기는 패스에 의해서 결국에 OS 패스 조인에 의해서 지금 안에 있는 값들이 각각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JPG의 파일스나 소티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한 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XML 파일스랑 이제 JPG EI랑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까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XML 주석 파일 함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싱하는 부분인데요. 파싱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XML이라는 파일에서 결국 내가 원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파스하기 위해서 결국 여기서 ET라는 거가 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ET가 여기 있죠. XML 트리, 즉 ET라는 거로 지금 별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엘리먼트 트리예요. 즉 XML을 이제 파싱할 수 있는 그 I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로부터 결국에 XML 파일을 집어넣게 되면 트리 형태로 값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트리 형태에서 결국에 이렇게 루트, 트리니까 결국에 최상위의 루트가 있잖아요. 최상위의 루트가 있으니까 그 루트를 결국에 찾고, 그 루트를 찾은 거를 통해서 여기서는 파일 네임을 결국에 텍스트에 있는 정보들을 찾겠다라고 지금 이미지 네임으로 할당을 한 거고, 이미지 네임으로 결국에 그걸 찾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패스에 이제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결국에 이미지에 대한 패스를 여기서 만드는 거겠죠. 만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박스랑 클래스에 따라서 결국에 그 아이들을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 클래스 정보를 박스를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었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루트의 이터레이션, 즉 루트가 어디 갔어요? 여기잖아요. 트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루트가 트리가 계속 반복이 될 거다. 물체 그 뭐예요? 트리의 노드 그거죠. 그거만큼 계속 걔네들이 동작이 될 건데, 그거일 때 그 안에 결국 네임이 텍스트인 정보들을 우리는 클래스 정보니까 얘를 뽑을 거야. 뽑아가지고 그거를 어디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리스트인 클래스 정보 여기서 저장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똑같이 오브젝트에 있는 find를 통해서 bb박스나 아니면 x의 작은 값, y의 작은 값, x의 큰 값, 그리고 y의 큰 값을 각각 찾아가지고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그 해당하는 정보들을 그 플롯, 왜냐면 얘네들 실수했으니까요. 실수값들이니까 min, max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 정보들을 지금 여기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박스 정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x의 min, y min, x의 max, y의 ma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xy 중앙값으로 해가지고 xy 값 표현하고 wh 값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 표현하는 방식이나 둘 다 어노테이션 표현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하는 거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의 언더바 IDS에서 똑같이 클래스에 이제 매핑스 할 수 있는 키즈를 결국 여기서 다 뽑게 되고, 키즈를 뽑게 되면 아마 딕트에 키즈가 붙으면서 결국에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 모두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려고 하면 여기 리스트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정보들만 갖다 써야겠죠. 똑같이 여기서도 밸류스를 통해서 뽑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통해서 바꾼 상태에서 이 클래스에 따른 결국에 정보만을 따로 뽑기 위해서 여기에 인덱스를 적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여기는 CLS는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 클래스에 있는 정보들. 얘가 클래스가 뭐였어요? 리스트였잖아요.
리스트였으니까 리스트 개수만큼 20번 돌아갈 건데, 그거 돌아갈 때마다 하나씩 그 값들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CLS에 들어가서 여기 CLS 인덱스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지금 뭐예요? 클래스에 대한 인덱스로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뭐 이미지 패스랑 박스에 대한 정보랑 클래스 아이디 정보를 찾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함수는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XML에 대한 파싱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지에 대한 그 경로와 박스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정보들을 결국에 각각 뭐예요? 로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의 패스 정보를 이제 양쪽에 대괄호로 넣어야 되고, 그 다음 박스 정보를 통해서 대괄호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클래스 정보를 통해서 이제 대괄호로 넣어가지고 그게 로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똑같이 for의 XML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XML 파일스에 있는 내용이 지금 TQDM에 걸었는데요. 여기에는 TQDM은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속도예요. 속도. 그 속도 측정하는 거예요. 이 파일들이 처리할 때 얼마나 걸리는지에 있어서 결국에 이제 그 프로그레스 바처럼 이제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TQDM을 많이 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XML 파일에 결국 XML 파일스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 값들이 하나씩 펑문에 의해서 하나씩 나오겠죠. 그 하나씩 나온 걸 가지고 위에서 설정한 파스 어노테이션 하는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거로부터 이미지와 박스와 그다음 클래스에 대한 아이디 정보가 나오게 될 거면, 뭔가 이미지들이 결국에 이제 뭐예요? XML 파일에 맞춰서 결국에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경로를 결국 리스트에 집어넣어서 박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그 똑같이 박스랑 클래스 정보도 똑같이 계속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면 박스랑 클래스랑 이미지 패스에 대해서 결국 여기서는 컨스턴트로 지금 만드는 부분들이고요. 만들고 나서 이제 보면 이 TF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셋의 밑에 있는 텐서 슬라이스, 즉 텐서 형태에 대한 그 데이터로 바꾸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는 이미지와 클래스 정보, 박스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 형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른 결국에 그 길이를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 넘은 개수를 여기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 XML 파일스 전체 렌을 통해서 전체 길이를 측정을 하고, 내가 자르고자 하는 레이쇼를 넣어가지고 그 비율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비율로부터 결국에는 정수를 바꿔가지고 우리는 정수만큼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여기서 보시는 뭐예요? num의 밸류 설정을 했잖아요. num의 밸류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해당하는 그 값들을 뽑게 되면 뭐예요? 데이터만큼, 밸리데이션 데이터만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값들을 이제 스킵하고 뽑는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뭘 뽑는 거예요? 그냥 훈련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뽑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뽑은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이미지를 로드를 해야 되는데, 로드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미지에 패스를 집어 넣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로드 이미지스, 즉 여기는 tf의 iu.의 리드 파일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하는 정보들을 쭉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 이미지를 읽었을 때에 중요한 거는 뭘 넣어야 돼요? 그 해당하는 정보들이 JPG로 바꿔줘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TF 텐서플러스 적용해주는 그냥 파일을 읽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읽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JPEG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JPEG을 바꾸고, 그거를 이제 채널을 3채널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뽑는다. 그래서 이미지 형태로 쓴 그 값을 뽑아가지고 여기서는 이미지로 저장을 부른 거를 다시 리턴을 시키는 거죠. 이 로드 이미지에서는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보시는 것처럼 로드의 데이터셋이죠. 로드의 데이터셋은 똑같이 이미지의 패스와 클래스 정보, 박스 정보를 각각 넣어가지고 로드의 이미지스를 집어넣은 거를 결국 이미지로 뽑게 되고, 그거로부터 똑같이 여러분들은 이 바운티 박스에는 필요로 한 게 중요한 게 클래스 정보, 박스 정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 정보에는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클래스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 정보를 집어넣을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32비트로 바꿨죠. 32인가 필로 실수 형태에 대한 32 값으로 결국에 그거 타입을 바꿔줘서 결국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TF 캐스트를 적용을 해서 결국에 TF의 32비트 형식으로 지금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이 박스 형태로서 BB 박스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바운디 박스에서는 결국에 이제 키랑 밸류잖아요. 왜냐, 딕셔너리 형태로서 양쪽이 trung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와 밸류 형태로서 키 밸류 형태로서 각각 구성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이 바운디 박스 뽑은 걸 가지고 이 바운디 박스를 여기서 키랑 밸류를 해가지고 매칭을 시켰고, 앞에 있는 건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똑같이 이미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실수값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TF의 32 형태로서 결국에 TF 캐스트, 즉 이미지를 32 형태로 바꿔주세요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드 데이터 셋이라는 함수 내에서 뭐 하는 거예요? TF 캐스트, 즉 이미지와 TF 캐스트 30이라는 거를 할당을 한 이미지와 그리고 바운디 박스가 결국에 리턴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증강하기 위해서 케라스의 시퀀셜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뭐예요? 내가 적용하자 하는 그 뭐예요? 어그멘테이션 부분들을 결국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그멘터라고 결국에 함수, 변수로 정의를 했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연속적으로 케라스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라스의 시퀀셜을 적용을 하게 된 거고, 그 안에 적용하는 그 레이어 부분으로 따로 정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기 첫 번째는 플립이나 아니면 이 시터 비틀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랑 뭐 시터 약간 리사이즈를 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지금 적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아이를 이제 어그멘터라고 적용을 했고 나중에 뒤에서 사용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훈련 데이터셋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훈련 데이터셋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트레인 데이터에 매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 로드 데이터셋을 불러오게 되고 여기를 병렬적으로 적용을 할 거다. 그리고 여기 DS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 데이터가 임의로 그냥 무작정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를 여기서 셰프를 통해서 그 해당하는 그 값으로 좀 섞고 그다음 그거에 대한 사이즈만큼 지금 할당을 하겠다. 배치 곱하기 4만큼 체포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만큼 여기서는 뽑을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DS 데이터 에셋에는 결국에 위에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었던 그 방법들을 우리는 매핑을 통해서 적용을 할 거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 데이터 셋도 똑같이 훈련 데이터 셋과 동일하게 결국에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와 그 다음에 스케일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서 똑같이 사이즈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러고 나서 똑같이 위에는 데이터 셋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매핑과 그 다음에 여기 셔플을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치 적용하고 그거를 통해서 리사이즈 할 수 있는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적용을 함으로써 결국 적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한 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뭐예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밑에 보면 데이터셋 시각화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즈 데이터셋에서 똑같이 인풋, 빌드 랭귀지, 이런 로우 콜럼, 이런 바운디 박스를 각각 집어넣어서 결론적으로 인풋에서 한 개씩 뽑는다. 그리고 다음 단 넘기게 되는데, 그리고 얘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음 단에 넘겨서 사용을 할 거다. 그게 이제 인풋인 거고, 인풋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미지스와 이제 바운디 박스라는 정보가 키값을 이용해서 하면 안에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키를 이용해서 값들을 가지고 오고, 그 상태에서 이미지와 바운디 박스로 각각 표현을 했고,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건 여기는 시각화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바운디 박스를 이제 시각화를 하겠다. 이러한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 함수를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비주얼레이션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비주얼레이션 데이터셋을 적용을 하게 되면 똑같이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적용을 해서 시각화하는 함수를 적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튜플로 변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이 튜플로 변하는 함수가 보면 인풋에 대한 이미지스와 바운디 박스에 대한 그거를 바운디 박스에 대한 그 박스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아이들이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이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집어 넣으려고 하면 매핑과 이제 프리패치를 통해서 결국에 자금 적용을 하는 것까지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에서 요 두 개의 순서대로 각각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욜로 V8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욜로 V8에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안에 밑단에서 돌아가는 게 백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백본이 여기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욜로 V8에 결국 S 작은 버전의 백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백본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에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욜로 V8에 대한 그 탐지기 디텍터가 설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백본은 결국 특징을 추출하는 아이고, 그 특징 추출하는 아이가 결국 여기 디텍터와 결합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욜로 V8 딕텍터잖아요. 딕텍터 안에 여기 백본이 들어가잖아요. 백본이니까 요거 위는 백본이잖아요. 얘가 특징 추출하는 아이고 겉에 있는 게 결국에 딕텍 검출하는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검출하는 아이는 저기 포맷으로서 XY값, XY값 형식으로 각각 뽑아야 되고, 그거에 따른 결국에 클래스 수는 위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클래스 매핑을 통해서 각각 아이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클래스 매핑에 대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면 결국 욜로를 설정하기 위한 모델이 설정이 된 거고, 여러분이 똑같이 하려고 하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나 아니면 실적 함수인 OI를 똑같이 선언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똑같이 컴파일을 통해서 최적화랑 그 다음에 로스 함수, 바운디 박스를 로스 함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각각 설정을 해서 컴파일을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스인데, 얘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건 결국에 핏이죠.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적용을 해라라는 옵션이에요. 그냥 코코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반납해라라는 내용이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여기는 욜로의 핏을 통해서 결국에 여기 있는 DS에 있는 데이터셋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에 있는 검증 데이터인 UI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F폭을 이만큼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 콜백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 코드에서 돌아갔을 때 백단에서 돌아가서 이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넣어서 그 콜백을 더 넣은 걸 가지고 지금 종료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 아이를 여기 모델에 있는 .h5 형태로서 지금 여기서는 저장을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결론적으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학습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나오는 그 디텍션의 결과값들을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한 모델과 데이터셋, 그리고 박스에 대한 포맷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가지고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검증 데이터들에 집어넣어서 결국 이미지와 그 실제 정답이 뽑히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실제 모델에 여러분들 예측을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모델이 나온 예측된 값을 뽑고, 그 예측된 값을 뽑은 걸 가지고 이제 바운디 박스 형태로서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Y에 대한 프리딕션 형태로서 여기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지금 바꾼 상태고요. 바꾼 상태에서 지금 뒤에 부분이 좀 안 보이는데, 보시면 좀 내려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운디 박스 갤러리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똑같이 바운디 박스를 시각화하는 함수를 적용을 한 거고,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이 함수를 묶인 게 결국에 밑에서 다시 호출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디텍션에 대한 내용들이 수행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예시가 여기 있는 욜로 V8S를 적용을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욜로 V8에 대한 사이즈, 파라미터에 대한 사이즈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디 갔어요? 여기 있는 얘 사이즈나 얘 백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 가보면서 아마 실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욜로 V8에 대한 알고리즘 돌아가는 케라스 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실습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기 전에 코드는 지우고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임포트 에러가 떴는데요. 이거를 임포트 에러가 떴는데 이거를 또 설치를 하래요. 얘를 설치해서 하면 아마 되겠죠. 여기서 메인에 다시 설치, 이런 것처럼 지금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에 있는 에러들이 터질 때마다 결국에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근데 해결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내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아니면 그런 데 넣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잘 되는지, 그 에러 문법들이 누군가 똑같이 터질 문제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 구글에 웬만하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로스 뜨는 건 봤었으니까 로스 뜨고 나서 아마 모델이 추론할 때 아마 에러가 뜨는 것 같은데, 뒤에 부분에서 여기서 떴죠. 학습이 끝나고 나서 여기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 에러가 뜬 것 같아요. 이 패키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 패키지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더 돌아가겠죠.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더 다시 에러가 뜨면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과정이니까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구현을 해보는 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